充满不确定性的世界，是年轻人最好的舞台。新冠疫情什么时候结束？世界格局正发生怎样的变化？我们有能力应对全新挑战吗？面对百年未有之大变局，你准备好了吗？未来还未来，你想成为一个怎样的人？你当如何在这世界上立足？你要承担起怎样的责任？面对10000种可能，你的选择是什么？如果你还没确定，不妨看看他们的选择。那年，他们选择教育救国，创立复旦。那一年，他们选择共产主义，迎来上海的解放和新中国的成立。那年，他们选择溯江而上，支援内地的医学事业发展。那年，他们选择挑灯夜读，成为改革开放事业中的中坚力量。这一年，他们选择一行出征，白衣执甲，护佑人民生命健康。10000种选择，10000种可能。也许你也不必急着选择，来这里，代代传承的复旦基因，可以让你在大变局中看得更高，望得更远。来这里，你将是自由的，我们不替你做选择，但是你将获得应对未来不确定性的巨大能量。与大师们深入切磋和拷问带来的熏陶，与最优秀的朋辈迸发的激情火花，以及一个个大开的脑洞，沉浸在学校一流的教学与研究条件中，不受拘束，自由探索，遍布世界的优秀校友，告诉你无限可能。我们期待你凿开混沌，辟出一条路，像你的前辈一样，努力前程，承担起自己、国家和世界的命运。你的选择就是国家和世界的未来。多年以后，当未来已来，当你回顾过往，可以微笑着对前辈们和自己说：这就是我的选择。心有所信，方能行远。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니 라오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단대학교 외국인 입학 가능한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단대를 선택을 하면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나요? 어문도 준비해야 되고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수학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서류도 이거저것 갖춰야지 되고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네. 전공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학 후에 이 대학, 이 전공에 대해서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 오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재수를 하는 학생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 상담을 또 전화를 많이 또 받아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을 잘못해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도 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복단대에 이런 과는 이런 특성이 있고 입학할 때는 이런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건지 한 이런 것들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단대가 입시 요강에 그런 거를 좀 잘 나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복단대가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직 2022년도에 대한 요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난 학기 들어간 2021년도 요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실은 복단대학교가 이렇게 입시 요강이라든지 뭐 시험 준비라든지 온라인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뭐 중국 대학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학교예요.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조금 서비스를 하는 그런 좀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 그 전공 목록에서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 지난 학기에 들어간 학생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뭐 추가로 나왔는데 변경이 있으면 제가 다시 그거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전공인데 일단은 이제 문과가 먼저 나왔네요. 그죠? 문과에서 이제 대외한학과 이렇게 두 전공이 있어요. 대외한학과는 이제 순수하게 대외 전공, 대외한어 전공,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중국어 해가지고 이 두 전공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요거는 외국인들만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공을 전과를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 대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전과를 못해요. 네네네. 중국 대학교 학생들은 편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공 전환이 안 된다라고 써놓은 거는 다른 학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대한학과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갔다가 전과를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전공 전과 안 돼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공이 이렇게 전과가 안 된다라는 거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은 어문하고 영어 두 과목을 보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또 HSK 5급 210점이 되면은 어문 시험을 면제해주는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은 대한학과 가는 친구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문과는 이제 문학하고 중국어만 배우는 전공이 있는데요. 이게 중문과에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북경대 그 전공 지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북경대는 이제 그 대학원, 단과대학이나 전공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복단대는 보시다시피 들어갈 때 딱 자기가 배워야 될 전공에 대해서 색대가 딱 정해져요, 1학년 때. 그게 조금 복단대학교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공이 중문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역사학과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물과 이제 이게 고고학이죠. 고고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있고, 그 다음에 종교학과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영어 수업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수업이 비교적 많이들 있는가 봐요. 네네. 전 과정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학과 있고, 그 다음에 영문학과 있고, 번역과 있고, 불어 있고, 독일어 있고, 일어 있고, 러시아어 있고, 조선어 있고요. 조선어는 한국어죠. 근데 여기에도 러시아어랑 조선어는 전공 전환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호기심에 조선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가서 조금 쉽게 한번 공부해볼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다른 생각이 들 때 전공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대외 하나 안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과 쪽은 어문, 수학, 영어 세 과목 시험을 보고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과에 이제 신방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학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학이 있고, 그죠?
네, 이게 이제 신방 단과대학교 안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 행정이 있고, 국제정치가 있고, 사회가 있고, 사회공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회과학 실험반에 속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수학 공부 좀 해야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기본 수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중국대학교는 들어가면은 수학을 기본 과정으로 1학기 한 5학점, 2학기 5학점, 3학점, 3학점 해서 한 2학기 정도는 수업을 들어야지 돼요. 네. 그리고 영어 수업이 많이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뭐 신방과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요 세 과는 어문,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학과 이쪽에, 그 다음에 역사학과 쪽에, 이게 사실은 크게 관리학과 쪽인데 이쪽에 보면은 여행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 있고, 국제경제무역이 있고, 금융학이 있고, 요 세 학과가 요게 요 학과랑 더불어 북단대에서는 가장 그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예요. 네. 그래서 요 세 학과를 들어가면 수학 과정 조금 한다. 그 다음에 영어 수업도 좀 많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문,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영어로 진행하는 과 있어요. 요거는 SAT 전형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전공이고요. 요거는 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SAT로 이제 좀 뽑는데, 작년에 SAT하고 조금 가진 학생이 있는데, 이쪽에도 커트라인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네네네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SAT 가겠다 싶었었는데, 떨어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도 들어가면은, 전공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요런 데는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내가 원했던 게 아닌 부분, 뭐 중국어로 수업을 많이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 중국어로 하는 수업으로 뭐 변경해 볼까 하는 그런 이제 항상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수학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기본 수학은 반드시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리학 쪽 경영학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회계학이나 마케팅이나 경영학이 있고 이렇게 세 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학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보통 경영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역시 수학 많이 하죠. 그죠? 미분, 적분, 뭐 통계, 그 확률까지. 네, 그 다음에 영어로 수업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서부터 전공 분류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전공 분류가 들어간다. 그래서 어문,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경제학하고 경영 이쪽이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전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과는 기본적으로 어문, 영어, 수학에다가 종합, 물리하고 화학 봐요. 옛날에는 생물이 있었는데 생물이 어느 순간에 빠져버렸네요. 그죠? 네. 생물은 이제 안 본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물리하고 화학을 보고 간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외국 학생들이 물리하고 화학하고 로컬에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수학 점수가 조금 높으면서 물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은 해당 학과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물리화학은 기본은 좀 해 두셔야지 갈 수 있고,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이 있으면은 넣어보는 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준비는 하면은 좋지만 내가 수학 점수로 이거를 커버하겠다라는 뭐 이런 전략 가지고 한다면은 이과 쪽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합격이랑 들어가서 수학 물리 있어서 너 어려워,
그죠? 수학 물리 과정이 있어. 너 어려워. 이렇게 여기다 겁주는 거예요. 그죠?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이렇게 조금 뭐 헐랭이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와서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갖고 들어와. 뭐 이런 이제 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과 전체가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과는 이제 수학과 응용수학 있고, 그 다음에 정보와 컴퓨터 과학. 중국에서 계산은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정, 그 다음에 미전자 과학 공정, 이런 전공들을 갈 때에는 요 물리학, 어문, 영어, 수학까지 5개 과목을 보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생물과학, 생물기술, 그 다음에 재료물리, 그 다음에 재료화학, 전자과학기술, 환경과학, 그 다음에 컴퓨터와 과학기술, 그 다음에 전자정보과학기술, 생물의학공정, 그죠? 네, 생물의학공정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은 전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공정, 그 다음에 전기공정과 기타 그 자동화, 광전신 정보과학과 공정, 그 다음에 이론 응용 역학, 그 다음에 비행기 설계 및 공정, 그죠? 네네. 이런 전공들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생명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수학, 물리화학 이렇게 공부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영어로도 공부한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한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쪽에 보면은 간호학 있고요. 그죠? 간호학 가는 친구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간호, 약학, 이렇게 의대, 구강, 치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임상의학과 5년제, 이런 데도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참고로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 의대 쪽은 아직 한국에서는 의사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네네네. 중국에서 의사고시를 따고 중국에서 어떤 도전을 해야지 되는 좀 길고도 먼 길이지만 또 의지를 가지고 가는 학생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 저희가 여기 간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과도 마찬가지로 어문, 영어, 수학, 그리고 종합에 물리, 화학까지 있다. 5과목 보고 가야 되고요. 들어갈 때 뭐 생명이나 이런 거 안 되고 들어가서 뭐 수학, 화학, 생물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 당연히 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 여러분들 들어갈 때 우리가 이거를 많이 안 하고 들어가면은요. 들어가서 이거는 폭탄이에요. 폭탄. 여러분들. 네네네. 들어갈 때는 좋아요. 나 복단대에 들어갔어 라고. 근데 들어가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서부터 근심은 쌓여요. 왜?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100 들어가면은 한 20 졸업하나? 10 졸업하나 그래요. 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저는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비가 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너무 큰 대학이 중국 대학이고 명문 대학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지 되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다음 기회 있으면 이런 부분 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교 영어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MBBS라고 6년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외국인들을 위해서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학생들만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 안 되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반드시 해갖고 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수업한다고, 그리고 전공 전환 안 된다고, 필기 없다고. 네. 자, 이렇게 영어로 하면서 외국인들이 하는 과들은 사실은 들어가면은 우리 학생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야, 영어로 의대 공부하면서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복단대학교는 이 전공을 간 학생이 없는데 예전에 북경에 있는 뭐 의대에 이런 과정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거기에 갔더니 한 학년에 120명씩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요. 어쨌든 이 영어로 하는 의대 과정은 단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중국에서 의사고시 볼 수 있는 언어 자체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의사고시를 따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만 전공이 개설돼 있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필기 없이 들어가가지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없으면 이거 6년 동안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복단대학교 의과대까지 한번 이렇게 쭉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될 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하기에는 이 전공을 포괄적으로 이제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유튜브에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단대 그 전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전공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好，到这里了，再见。